안녕하세요. 젖삭 가공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아주 정밀한 표면,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표면을 만져봤을 때 얼마나 거칠거칠하느냐,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표면이 거치냐를 표면 거치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urface roughness라고 하고요. 이 surface roughness를 우리가 정확한 날을 사용하는 선반하고 밀링에서는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론적인 표면 거칠기 Ideal Surface Roughness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를 유도하고 그 최종적인 식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선반 인서트인데요. 이 선반 인서트 끝이 완전히 샤프하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공구 끝 반경, 영어로는 코 끝 반경에서 노즈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이 노즈 반경을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노즈 반경 때문에 지금 가공하고 있는 거하고 이전에 가공한 거하고 서로 겹치면서 이 노란색 표면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산과 골이 생깁니다. 요게 이제 피크고 요게 밸리죠. 그러면은 산과 골 사이의 높이를 우리가 최대 표면 거칠기에서 RI, Ideal Surface Roughnes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Ideal Surface Roughness는 당연히 노즈 반경이 샤프하면 클 테고요. 그리고 골과 골의 거리가 멀면 클 텐데 이거를 회전당 이송이라고 합니다. 요 워크피스가 1회전 할 때 공구가 얼만큼 이동하느냐를 우리가 feet per revolution 1회전당 이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1회전당 이송이 크면 산이 높아지겠죠. 1회전당 이송이 작으면 작아질 테고요. 그래서 회전당 이송에 영향을 받습니다. 밀링은 어떨까요? 밀링공은 공구가 회전하죠. 공구가 회전해서 자, 이전의 날이 180도 이전이죠. 가공했던 요 형상하고 그리고 지금 날이 가공하는 이 형상 이 만나면서 이 표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역시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는 자, 요게 공구 직경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공구 반경입니다. 그래서 공구 반경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자, 이송은 자, 전날이 가공했던 위치에서 지금 날이 가공하는 위치, 그래서 날당 이송이라고 합니다. 날이 2개면 회전당 이송의 절반이 되고요. 날이 4개면 회전당 이송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날당 이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링하고 선반 모두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가 우리가 반경하고 회전당 이송 또 날당 이송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이 R이고 여기 중심으로부터 요 끝 지점까지죠. 그러면 요 중심으로부터 요 바닥까지도 R이겠죠. 그리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날당 이송의 절반이죠. 앞에가 날당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날당 이송이었기 때문에 날당 이송의 절반. 그리고 이게 파란색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이면 요거는 빗변의 길이죠. 2분의 ft는 밑변의 길이고요. 높이는 뭐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빗변의 제곱 빼기 밑변의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자, 빗변의 제곱에서 뭐 밑변의 제곱을 빼면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여기 전체가 노즈 레디어스 R이죠. 노즈 레디어스 R에서 뭐를 빼면 루트를 빼면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는 중심으로부터 끝 지점 요 R이죠. 거기서 뭘 빼요? 요 삼각형의 높이 루트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가 되죠. 그래서 요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를 우리가 정확한 식을 유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루트를 없애려면 제곱을 만들어야 되겠죠. 루트 안에.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R제곱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부터 루트 R만 다시 볼게요.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2AB 자, 빼기 2 지금 R이 A죠. A의 제곱 빼기 2A 하면은 여기가 자 2가 있고 R이 있기 때문에 분모가 뭐가 돼야 돼요? 8R이 돼야 이거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 B가 됩니다. 자, B가 8R이 된 이유는 자, 원래 4였는데 요 앞에 2하고 R이 있으면 곱해서 4가 돼야 되고 곱해서 R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그럼 B의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B의 제곱. 그런데 이 식에 B의 제곱을 더해줬으면 앞의 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B의 제곱을 다시 그대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자,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은 정확하게 동일한 거예요. 왜냐면 요 B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줬으니까요. 그래서 B의 제곱은 정확하게 더해주고 빼줬습니다. 그렇다면 A 빼기 2AB 플러스 B의 제곱 요거는 뭐가 되죠?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전체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FT하고 8R은 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FT가 R보다 많이 작다면 즉 노즈 반경이 날당 이송보다 크다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거의 0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사적으로 이렇게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요 값이 0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 루트 안이 뭐가 되냐면 제곱식이 됐어요. 루트 안이 제곱식이 됐으면 루트와 제곱을 없애버릴 수가 있죠. 됐네요. 자 그러면 R 빼기 8R분의 FT 제곱이니까 뭐가 없어져요? R이 없어지고 뭐만 남죠? 8R분의 FT 제곱만 남죠. 그래서 자 이 유도 과정을 통해서 어느 식이 났냐면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디얼 서피스 러프니스는 8 곱하기 노즈 반경 또는 공구 반경 분의 회전당 이송 또는 날당 이송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들죠. 과연 아까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R이 FT보다 커야 두 개가 동일하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왜? 요 값이 아주 작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정확한 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근사식과의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엑셀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경은 5 그리고 날당 이송을 0에서 1까지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정확한 식은 뭐였죠?
정확한 식은 r 빼기, 이게 r이죠. r 빼기 루트, 스퀘어 루트라고 합니다. 엑셀에서는. 자, r의 제곱 빼기 4분의 ft의 제곱이죠. 근사식은 뭐였죠? 근사식은 이거였습니다. 근사식은 자, ft의 제곱, 날당 이송이죠. 날당 이송의 제곱 나누기 8r, 나누기 8r 이렇게 하면 근사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식하고 근사식을 자, 여기 표로 만들었고요. 날당 이송을 0에서 1까지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프 에러를 보면은 날당 이송이 0일 때는 0에서 날당 이송이 1. 자, 노즈 반경이 5고 날당 이송이 1 하면은 두 개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죠. 5대 1 정도 되죠. 그때 오차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즉 0.5 마이크로미터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드인데요. 0에서 1까지 증가시키면서 서피스 러프니스를 봤더니 파란색하고 주황색, 즉 정확한 식하고 근사식하고 거의 일치해 버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피스 러프니스를 엑셀을 이용해서 비교해 봤더니 정확한 식하고 근사식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은 외우기가 어렵지 아래에 있는 식은 외우기가 쉽잖아요. 8r분의 ft제곱 8 곱하기 반경분의 pd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아주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링하고 선반에서 표현 거치기는 8r분의 ft의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반경에는 반비례하니까 결국은 공구 반경이나 노즈 레디어스가 크면 클수록 표면이 고와지는 거죠. 작으면 작을수록 샤프한 공구를 쓸수록 거칠어지는 거죠. 직경이 작은 공구를 쓰면 거칠어지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전당 이송, 날당 이송인데요. 제곱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그래프가 보면은 여기가 이송인데요. 2차식이죠. 그래서 처음에 0에서 0.2까지는 별로 안 증가하잖아요. 0.2일 때 표면 거치기가 1 마이크로미터죠. 근데 0.4가 되면 표면 거치기가 4 마이크로로 2배밖에 안 증가했는데 표면은 4배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0.8이면 표면 거치기가 16 마이크로미터로 또 급격하게 커지죠. 이렇게 해서 표면 거치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당 이송, 날당 이송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게 표면 거치기고요. 이 표면 거치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골에서 끝까지죠. 그래서 골에서 끝까지, 즉 최대 표면 거치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최대 표면 거치기는 8r분의 ft 제곱인데요. 표면 거치기를 우리가 평균 표면 거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걸 RA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RA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은 표면 프로파일을 먼저 구해야 될 텐데요. 자, 골에서 수평거리를 우리가 x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죠. x라고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 표면 높이를 우리가 y라고 하면, 자, y는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전체 r에서 높이 루트를 빼면 되죠. 이 루트는 r제곱 빼기 x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r-r제곱 빼기 x제곱이 표면의 프로파일이 됩니다. 윤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표면 윤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엑셀인데요. 엑셀에서 우리가 x를 변화시키면서 x를 쭉 변화시키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0에서 쭉 올라가죠.
그러면서 뭘 계산하냐면, 자, y를 계산해 봅니다. y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서, 자, r에서 r 루트 r의 제곱 빼기 x 제곱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x를 쭉 0에서, 그래서 r은 5, 날당 이송을 0.4로 했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0.18에서 얼마? 0.2까지 프로파일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0.2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뭐를 복사하면 되냐면 요 값을 복사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 뒤부터는 앞에 있는 걸 계속 복사해서 우리가 0.12까지 윤곽을 쭉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요게 윤곽 그래프가 됩니다. 표면 윤곽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수평축이 x의 위치가 되고요. 수직축이 표면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를 그냥 0이라고 했습니다. 고를 0이라고. x가 쭉 움직이면서 2차 함수에 의해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0.2까지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요거를 복사하는 겁니다. 그대로 대칭되고 그 다음 복사하고 그대로 복사하고 나머지 그대로 복사해서 이러한 표면이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y 그 높이 방향으로 크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0.3mm인데 여기는 여기까지는 0.004잖아요. 즉 100배 확대한 거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100배 확대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100배 축소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실제고요. 이거는 확대해서 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구 반경이 5, 날당 이송이 0.2인 표면, 이상적인 표면이죠. 이상적인 저삭 표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날이 가공한 표면, 두 번째 날이 가공한 표면, 세 번째 날이 가공한 표면, 네 번째 날이 가공한 표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겹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피크 최대 표면 거치기가 얼마냐면 0에서 0.4까지니까 4 마이크로미터죠. 아까 요거는 실제 우리가 표면을 만들어서 봤더니 표면 거치기가 R이 5고 날당 이송이 0.4였죠. 날당 이송이 0.4일 때 표면 거치기가 0.004였는데요. 그러면 아까 이론에서는 얼마였죠? 8R분의 FT 제곱에서 날당 이송 0.4면 표면 거치기는 0.004 4마이크로미터였죠. 그래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표면 윤곽과 에서의 이상적인 최대 표면 거치기 8R분의 FT 제곱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일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평균 표면 거치기를 하려면 뭐를 계산해야 되나요? 우선은 중심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쭉 도한 다음에 y를 도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어요. 그래서 y 값을 쭉 도해서 개수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중심선이 되죠. 그럼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y 값이 있죠. y 값이 있으면 이 y 값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중심선의 위치인데요. 평균을 구하는 엑셀의 명령어는 average예요. average 하고서 블록을 쭉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 블록을 쭉 잡아서 OK 하면 평균 값이 나오는데요. 평균 값이 아까 피크는 4마이크로였는데 평균 값은 0.13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0.131을 yi에 여기 쭉 복사해 놓으면 그러면 average가 되는데요. average가 여기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골과 산의 요 넓이의 평균이죠. 원래 넓이가 이렇게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해서 들락날락 하는데요. 그거의 평균값을 구하면 요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중심선까지 구했는데요. 그러면은 평균 표면 거치기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평균 표면 거치기일까요? 평균 표면 거치기는 자, 이 높이 중심선으로부터 y까지의 이 높이를 전부 다 도하는 거죠. 자, 이걸 전부 도하는 게 도한 다음에 이것을 개수로 나누면 평균 표면 거치기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도하면 뭐가 되죠?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 게 주황색이기 때문에 전부 도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yi에서 이게 y 미들이죠. 중심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서 도하면 그러면 0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도한 다음에 그것을 개수로 나누면 평균 표면 거치기가 됩니다. 이 평균 표면 거치기를 계산하는 식은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표면 거치기는 자, y에서 y 중심값을 뺀 거에 절대값을 전부 도하고요. 그것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yi에서 파란색에서 주황색을 빼고 그거의 절대값을 취해서 전부 더해준 다음에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죠. 자, y에서 ym을 빼고 거기에 절대값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엑셀에서 절대값은 abs라는 명령어입니다. abs에서 yi 빼기 ym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쭉 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이 평균 표면 거치기가 되죠. 그래서 보면은 자, 평균 표면 거치기는 0.001 즉 약 1마이크로미터가 평균 표면 거치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거치기를 구했더니 평균 표면 거치기가 약 1마이크로미터였어요. 근데 아까 최대 표면 거치기가 얼마였죠? 요 R이 오고 날당 이송이 0.4mm 이때 최대 표면 거치기는 0.004였죠. 4마이크로미터였죠. 우연히 평균 표면 거치기가 최대 표면 거치기의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표면 거치기는 8R분의 FT 제곱이었죠. 그래서 평균 표면 거치기는 그거의 4분의 1인 48, 32R분의 FT 제곱이 됩니다.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고 근사값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보다 실제 표면 거치기는 훨씬 거칩니다. 그 이유는 젖삭을 할 때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는 날이 소재를 정확하게 제거한다라고 가정을 한 것인데요. 실제 소재는 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소재를 이렇게 쭉 밀어가면 옆으로 소재가 이렇게 소성 변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산과 골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계산한 것보다는 좀 더 거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 이론적인 최대 표면 거치기 8R분의 FT 제곱, 그리고 평균 표면 거치기는 최대 표면 거치기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것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할까요? 오늘은 표면 거칠기의 이론값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표면 거칠기의 이론값은 우리가 선반의 노즈 반경, 그리고 회전당 이송, 그리고 공구에는 공구 반경, 그리고 날당 이송에 영향을 받고요. 최종적인 식은 8R분의 FT 제곱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골과 산의
높이죠. 그래서 최대 표면 거치기이고요. 이것의 특징은 이송의 제곱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송이 2배가 되면 표면 거치기가 4배, 이송이 4배가 되면 표면 거치기가 16배 해서 굉장히 이송에 크게 좌우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 표면 거치기는 최대 표면 거치기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이론이 실제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표면 거치기는 일반적으로 이론 표면 거치기보다 거칠고요. 절삭성이 좋은 소재일수록 이론 표면 거치기와 소재 표면 거치기의 차이가 작고 피삭성이 안 좋은, 즉 절삭이 잘 안 되는 재료일수록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보다는 실제 표면 거치기가 더 큽니다. 이상 이론적인 표면 거치기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